가슴 통증의 원인은 환자분 스스로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고, 또 혼자서 파악하시다 보면 진짜 그 중요한 질병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병원 박중일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혼란스러워 하실 때가 흉통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우리 가슴에는 뭐 피부, 근육, 뼈, 심장 이런 것도 있지만 요 위치상으로는 바로 아래쪽에 식도, 췌장, 위 이런 장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흉통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슴 통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정말 협심증의 증상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역류성 식도염과 협심증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식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횡격막점에서 위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부위가 이렇게 쪼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쓰셔도 위에 있는 음식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쪼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경우에 그 식도 관략근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우리 식도는 위와 달리 세포가 그 위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이 식도가 타는 거죠. 근데 그 통증이 이 협심증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뻐근하게 아린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이 여기도 오지만 이쪽 가슴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턱 쪽으로 뻗친다 라는, 그게 이제 방사통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팔로도 저린다, 뻗친다기도 하고, 그래서 비슷해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이 올라오는 느낌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그게 올라오는 느낌이 없이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협심증하고 헷갈려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저는 내시경을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역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경에서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시경을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역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협심증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요게 가장 중요할 텐데, 협심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을 공급하는 이 바깥의 혈관,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이잖아요. 좁아져서 나타나는 것도 또 흉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이라는 말 자체가 심장이 압박당해서 나타나는 증상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협심증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혈관이 좁아졌잖아요. 예를 들면 통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협심증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러면 차로 따지면 차가 이렇게 살살 가는데 차가 잘 안 가. 근데 시속을 높여서 한 60km로 쫙 밟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쌩하고 잘 간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 그거는 엔진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심장도 가만히 있는데 아픈데 움직였더니 뭐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푸시업하고 했는데 안 아파. 그거는 협심증일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협심증이라면은 걸어가거나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때 통증이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별 포인트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에는 물이나 이런 걸 드시면은 얘가 좀 가라앉아요. 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저는 뭐 자려고 누울 때 아프다, 근데 일어나서 좀 앉아 있으면 괜찮거나 물을 마시면 괜찮습니다, 또는 아침에 아파서 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식도염을 조금 더 의심하시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감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사실은 이 혈관이 조금 막혀 있느냐 거의 100% 막혔느냐의 차이거든요. 심근경색은 응급실에 가야 하는 병이고, 협심증은 일단 아주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심이 좀 되는, 심근경색이 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심장의 근육이 경색이 왔다, 이미 심장의 근육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혈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심장을 싸고 있는 막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걸렸거나 백신을 맞고 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뭐 옛날에 결핵을 앓았는데 물이 차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도 심낭에 염증이 생겨도 똑같이 심장이 아픕니다. 물론 약간 양상이 좀 다르죠.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아프다든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아프다든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흉통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면은 가슴에 통증이 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이 표피가 아프기 때문에 끝이 아프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물집 같은 게 띠를 두른 것처럼 쭉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협심증이 아니죠. 대상포진 바이러스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만지면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심장이 아니라 여기 흉골이라는 게 있고 흉골 옆에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붙거든요. 여기도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골, 연골염 이런 것 때문에도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손가락으로 딱 찍을 정도로 아프다 내지는 뭐 100원짜리 정도로 아프다, 아래쪽, 옆쪽, 갈비뼈 밑에 쪽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또는 폐 쪽에 기운이 생겨도 아파요. 또 그것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감별이 되는 병이고, 또는 대동맥이 이렇게 찢어질 경우에도 아프거든요. 근데 그 통증은 주로 나이 많으신 분이 생기겠죠. 대동맥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니까. 대동맥이 찢어지면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환자분들이 이 칼로 나를 누가 꽉 찌르는 것 같다, 너무 아프다 처음에. 근데 그래서 기절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대동맥 박리 같은 거를 의심을 하셔야 되죠. 따라서 가슴 통증의 원인은 환자분 스스로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고, 또 혼자서 파악하시다 보면 진짜 그 중요한 질병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통증이 발생하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야겠죠.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동맥 박리나 이 판막 질환이라든지 심낭염 이런 거를 먼저 배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류성 식도염과 협심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협심증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심증은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젊은 분들도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거나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또 평소에 흡연하시는 분들 이라면은 가슴 통증이 생기셨을 때 심혈관 센터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심장내과 박중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